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3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책에 실린 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 제목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 우리들이 청춘을 바쳐 얻고자 했던 것들, 자, 이런 부제를 달고 있고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인이 쓴 글이다.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소속의 전공의, 전문의, 교수 총 54명의 글이 수필, 에세이, 만화 등의 형식으로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자, 글을 쓴 54명 중에 51명이 전공의들이고 대부분 현재 사직서를 쓰고 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책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저는 드라마보단 더한 감동이다. 자, 이런 소감을 밝혔었는데 흥미로웠던 점이 이 부제에서도 쓰고 있지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이죠. 정말 생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이런 현장에서 새내기 의사들이 여러 가지 아주 좌충우돌을 통해 점점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성장 일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글은 제목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 만나게 되는 응급실 의사입니다. 자, 이 글을 쓰신 분은 닉네임을 썼습니다. 54명 중에 실명을 밝힌 분도 있고 이렇게 밝히지 않고 닉네임을 쓴 분도 있는데 보문산 메아리라고 본인을 밝히셨습니다. 제목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 만나게 되는 응급실 의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1, 2년차 트레이닝을 하며 셰프로서 여러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는지, 언젠가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적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5월의 어느 날, 그날은 제 삶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식곤증에 다음 수업 준비 전에 잠깐 누워 달콤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으니 응급실에 빨리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이라니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응급실에 온 고등학생인 저는 조심스럽게 응급실 안쪽까지 들어가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얀 가운을 입은 매우 피곤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아버지 성함을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은 아 하는 짧은 한숨 후에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어떤 직원이 저에게 장례식장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내 생각은 멈춰버렸습니다. 다짜고짜 장례식이라니 걸으면서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장례식장 입구가 보이는데 삼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버지는 시내에서 금은방을 하셨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지만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쉬는 날 없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좋았던 5월의 어느 날 가게에 강도가 들었고 아버지는 가게를 지키려고 저항하시다가 칼에 찔리셨습니다. 약 1시간 뒤에 발견되어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바쁜 전공의 생활로 간헐적 단식이 필수가 되었고 하루 종일 커피에 의존하다가 퇴근 후에는 폭식과 폭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보니 입사 전보다 체중이 10kg이나 늘었습니다. 매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왜 중환자는 나한테만 오는 거야? 왜 이런 거 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는 거야?
라고 투덜대는 일이 많아졌고 이런 감정이 동료 간호사를 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경에 내원한 70대 남자 환자가 피를 많이 토하며 생사를 오가는 상황을 겨우 넘겼는데 갑자기 119에서 연락 없이 옷이 피로 범벅된 50대 남자 환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환자에게 다가갔지만 의식도 호흡도 없는 것 같았고 경동맥에서 맥박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CPR요 라고 소리치며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환자를 소생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며 환자를 살폈는데 뒤통수에서 많이 피가 나왔는지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귀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119 대원은 환자가 접수될 때까지 호흡과 맥박이 있었고 통증에도 반응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아무 연락도 없이 외상센터가 아닌 응급실로 데려온 것은 치료 지연으로 환자를 잃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날따라 환자가 많아 교대 직후부터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직전 환자에게 각종 처치를 하고 난 후 장비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기도 확보를 위한 기구들은 여분으로 준비되어 있어 기도를 늦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초음파를 확인해 보니 복강 내에 출혈은 없어 보였고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뚜렷한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심폐소생술 후 환자의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었고 모니터에 나타난 혈압과 맥박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중심 정맥관을 확보하고 혈압을 올리기 위해 고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면서 CT 촬영실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CT 촬영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신경외과를 호출한 직후 환자는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소생과 심정지를 수차례 반복했고 신경외과 당직의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쯤 환자의 보호자도 연락이 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새벽 근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경외과 당직의는 보호자와 면담 후 심정지가 재발할 경우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간호사에게 환자가 임종하면 연락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환자는 이미 고용량의 약물로 혈압과 맥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생명의 불꽃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 6시경 응급실에 도착해 면회를 마치자마자 환자의 심전도는 편평해졌습니다. 사망했다는 뜻이겠죠. 녹초가 되어 퇴근했지만 공허감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싶었고 위급한 환자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들이 의식을 회복할 때 느끼는 희열은 강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18살의 저는 어떤 위로를 듣고 싶었을까요? 지금쯤 1년차 후배들이 응급실 근무에 적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같이 근무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바쁩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자신들의 사정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간호사와 의사들은 그 불편함을 모두 들어주고 해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은 낯설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인생 최악의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화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들이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응급실에 평화가 찾아오고 환자들이 안정된 순간이 오면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자 언제 어떤 시기에 닥칠지 모르는 예정된 환자입니다.
네, 여러분 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공의가 글도 참 잘 쓰시죠. 응급의학과 의사가 된 사연도 참 드라마틱한데 저는 한 명의 의사가 이런 좌충우돌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의사들이 지금 10,000명 넘게 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속히 제 자리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에게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